자, 회사가 이 새로운 스케이트보드 엑스스타라는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호평이 좋아서 최대 생산 능력 하에서 생산되는 전량을 판매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했죠. 물론 예산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조업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손익계산서죠. 근데 이제 이 손익계산서 양식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판관비, 영업이익, 즉 외부보고 양식이죠. 즉 전부원가 계산 양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부원가 계산 양식은 사실 내부 관리 목적으로, 즉 의사결정 목적으로 사실 적합하지가 않죠. 매출원가나 판관비 안에 변동원가, 고정원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전부원가 계산 양식은 우리 관리에게 의사결정 문제를 풀거나 할 때는 적절한 손익계산서 양식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최대 조업도를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 총액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추가 자료를 보면 투자액이 150만 원인데 회사가 18%의 투자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이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투자 수익률의 정의가 뭡니까? 투자 수익률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분모에 투자된 금액분의 분자의 이익이죠. 그래서 투자액분의 이익, 이게 이제 수익률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된 금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18%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이익은, 자, 요게 18%가 되려면 투자액이 150만 원이죠. 분모가 150만 원. 자, 따라서 투자액의 이 수익률 18%를 곱한 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곱하기 18% 곱하면은 이제 목표 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표준 원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다 주어져 있지가 않고 재료 원가 자료만 주어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일부 좀 비어 있죠. 그래서 제품 한 단위당 원재료 사용량이 3m이고 그다음에 노동 시간 2시간이 표준 시간이죠. 자, 투입되는 인력 20명, 이들의 인건비가 모두 직접 원가이고, 자, 표준 작업 시간이 한 50주, 주당 40시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기준 직접 노동 시간으로 주어져 있고, 자, 그다음 추가적인 자료 나와 있습니다. 원가 자료. 자, 무릎 위에 보면은 최대 생산 능력 하에서 내년에 제품 몇 개를 제조할 수 있는가 했습니다. 자, 지금 최대 생산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죠. 자, 지금 보면 인원이 20명인데 한 명당 50주 작업할 수가 있고 주당 또 40시간 일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최대 작업 시간은, 자, 20명 곱하기 한 명당 50주죠. 1인당 연간 50주, 한 명당 50주. 자, 그 다음에 주당 40시간. 자, 40시간인데 주당이에요. 그래서 분모에 퍼주죠. 주당 40시간. 그래서 명 약분되고 주주 약분되고, 그래서 최대 조업도를 시간으로 나타내면은 이들을 다 곱한 4만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만 시간이 최대 작업 시간인데 표준원가 자료에 개당 2시간 허용되어 있다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제품 하나 만드는데 2시간 소요되므로 4만 시간은 2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최대 생산량은 2만 개입니다. 자, 투입 산출 관계를 생각해 보면 2시간을 투입해서 한 개를 만드는 게 표준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 조업 시간이 4만 시간이죠. 그래서 4만 시간을 투입하면, 자, 2대1이니까 4만 시간이면 2만 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비례관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 개, 이렇게 비례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물음 위에 기대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을 물어봤습니다. 아까 기대 투자 수익률이 18%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즉 목표이익이 투자액 150만 원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 150만 원 곱하기 18%에서 목표이익이 얼마입니까? 27만 원이죠. 이거 곱하면. 그래서 목표로 하는 이익이 27만 원입니다.
자, 그걸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단위당 판매 가격 자료도 언급이 없어요. 판매 가격 자료도 없고, 그 다음 이 문제 성격상 지금 이 최대 생산력, 최대 조업도를 달성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호평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 최대 조업도를 달성했을 때 그 전제 하에서 이 투자 수익률 18%를 달성하기 위한 이익, 즉 27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을 요구한 겁니다. 자, 결국 그래서 여기 매출 원가 판관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가 합계죠. 최대 조업도 하에서 최대 조업도 2만 개, 2만 개를 생산할 때 원가 합계이기 때문에 이들 원가 합계, 매출 원가 판관비, 자, 원가하고 목표라는 이익, 요거 합하면은 목표라는 매출액이 나오겠죠. 수익은 수익 마이너스 원가는 이익이니까,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성격상 어떤 판매 가격 자료도 주어져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최대 생산 능력 2만 개를 생산해서 전부 다 판매한다고 보고 그때의 매출액,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매출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만 개를 달성할 때의 어떤 목표 매출액을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매출액은 그다음에 2만 개 달성할 때 매출 원가와 그때의 판매 관리비 더하고 그다음 목표 이익 아까 투자액의 이익 투자 수익률 곱한 이 금액 그래서 같아지는 이 매출액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관리액의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죠. 보통은 매출액 이퀄 변동원가 플러스 고정원가 플러스 이익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변동원가는 비례해서 변하고 고정원가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 원가 행태별 분류해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성격상 최대 생산 능력을 전제로 해서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생산되는 제품을 전부 판매하기 때문에 즉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재고 수준이 일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원가 계산 이익과 변동 원가 계산 이익이 같아요. 구해보나 하나. 그래서 이게 보면은 실제 물음 5에서 변동 원가 계산 이제 손익계산 작성하라고 했는데 변동 원가 계산 하에서의 이익도 여기 27만 원이죠. 여기 지금 목표 이익이 27만 원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그래서 지금 최대 조업도를 달성해서 전부 다 판매한다고 했기 때문에 생산량 판매량 같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원가 계산 이익과 변동원가 계산 이익이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 이익으로 전부원가 계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계산하더라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 가상 가격 결정 문제인데 원가 가상 가격 결정 문제는 사실 시험 문제에 거의 잘 다뤄지지 않는데 이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원가 가상 가격 결정에서 마크업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말로 원가 가산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익 가산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크업률은 분모에 기준이 되는 원가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추가로 회수해야 될 금액, 추가 회수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 가산율 또는 이익 가산율, 마크업률은 분모는 기준이 되는 원가, 분자는 그 원가 외에 추가적으로 회수해야 될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전부 원가가 그 기준이 되는 원가예요. 그래서 전부 원가가 기준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회수해야 될 금액은 판매 관리비하고 나아가서 투자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목표 이익을 추가적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때의 마크업률은 분모의 기준이 되는 원가, 즉 전부 원가, 즉 제조 원가죠. 분자의 이 제조 원가 외에 추가적으로 회수해야 될 금액, 판관비 회수하고 또 이익도 얻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마크업률은 전부원가 접근법에서의 마크업률이기 때문에 분모의 기준원가, 전부원가, 자, 분자에는 추가로 회수해야 될 금액, 전부원가, 즉 제조원가 빼고 추가적으로 회수해야 될 금액은 판관비하고 목표이익이죠. 자,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공원이익 접근법, 공원이익 접근법에 의한 이익가산율을 구하라고 하면, 원가가산율을 구하라고 하면, 자, 공원이익 접근법에서는 기준이 되는 원가가 변동원가예요.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금액이 공원이익이기 때문에 공원이익 접근법 그러면은 기준 원가가 변동원가입니다. 그래서 분모에 변동원가가 들어가고 분자에 추가적으로 회수해야 될 금액은 고정원가 플러스 목표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원이익 접근법이라면은
마크업률, 즉 이익가산율이 변동원가분의 고정원가 플러스 이익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총원가 접근법에 의한 이익가산율 하면은 분모의 기준이 되는 원가가 총원가, 즉 제조원가 판가원비 합이죠. 자, 분자에는 추가적으로 회수해야 될 금액, 목표이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마크업률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부원가 접근법을 요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부원가는 아까 매출원가 160만 원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분자에 추가적으로 회수해야 될 금액 판가원비 113만 원, 그 다음에 목표이익 아까 요거 구한 이 금액이죠. 27만 원 계산하면은 87.5%가 이 전부원가 접근법에 의한 마크업률, 이익가산율입니다. 여기 뭐 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마크업률은 제조원가를 모수로 한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원가가 제조원가, 즉 전부원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물음 4번 표준원가 카드에 즉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를 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이 나머지 자료 이거 구하라는 거죠. 자, 이 전부원가 기준으로 지금 제조원가가 단위당 제조원가 여기 안에는 고정원가까지 포함되어 있죠. 고정제조간접원가까지. 그래서 이 단위당 제조원가 구하려면 사실상 기준조업도를 알아야 되죠. 기준조업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즉 표준배부율을 구하는데 분모에 사용되는 조업도가 기준조업도죠. 그래서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즉 표준배부율은 분모의 기준조업도 분자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총액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여기서는 기준조업도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회사가 최대 생산력을 달성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계획을 짰기 때문에 최대 조업도 2만 개, 투입 시간으로 4만 시간, 요게 기준조업도라고 보고 접근해야죠. 자, 그래서 지금 단위당 제조원가부터 이제 거꾸로 역산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2만 단위를 전제로 총 제조원가가 매출원가 160만 원이므로 개당 80원이죠. 160만 원 나누기 2만 개 하면은 분모 개니까 개당 분자는 160만 원 80원입니다. 그래서 4번 요 답이 개당 80원이죠. 그래서 매출원가 즉 제조원가 총액을 지금 달성하리로 예상되는 생산량 2만 개. 그래서 최대 조업도가 여기서 기준 조업도로 쓰인 거죠. 자, 이것부터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제조간접원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변동제조간접원가는 개당 5원이 표준으로 나와 있고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 금액 60만 원 이걸 예상금액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단위당 제조간접원가 표준금액은 변동제조간접원가는 5원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금액은 예산 총액 얼마를 60만 원을 아까 기준조업도 몇 개? 2만 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원가가 30원이고 변동제조간접원가는 5원이기 때문에 합해서 단위당 제조간접원가 표준금액은 35원이죠. 그렇게 해서 이거 구한 거고. 자, 역산하면은 27호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단위당 표준 직접 노무원가 18원 구할 수 있습니다. 총액 80원에서부터 80원에서 35원하고 27원을 빼면 나머지 금액 18원이 이제 직접 노무원가 표준원가죠. 자, 2시간에 시간당 얼마 곱해서 18원이기 때문에 시간당 표준임률이 9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꾸로 지금 다 역산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해서 표준원가 구하시면 되고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변동원가 계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량 판매량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 여기 27만 원이죠. 이거 변동원가 계산 이익 27만 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구해보면 지금 최대 조업도 2만 개를 달성한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판매량 생산량 판매량 다 2만 개죠. 자, 그 다음 회사가 여기 목표 매출액 300만 원을 달성한다고 봤기 때문에 매출액이 300만 원이고 역산하면 단위당 판매 가격 150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생산량 판매량 2만 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변동원가 구할 때 그냥 생산량 판매량 2만 개 판매량 2만 개죠. 거기다 단위당 변동원가를 곱하면 되는데 자, 지금 보면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재료원가, 노무원가 합해서 27원, 18원, 45원이죠. 그 다음 변동제조간접원가 5원 하면 50원. 그 다음 변동판매관리비 개당 10원 하면
60원입니다. 다 합해서. 그래서 개당 60원에서 사실상 이렇게 그냥 변동 매출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구분하지 않고 매출액 변동가 공원이 고정원가 영업이익 이렇게만 작성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 없을 때는 2만 개 곱하기 개당 변동원가 60 이렇게 해가지고 120만원 바로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빼면 공원이익 나오고, 자, 거기서 고정원가 총액. 자, 고정제조관제하고 총액은 60만원이고, 고정 판매관리비 총액은, 아까 판매관리비 총액 113만원에서, 변동 판매비가 개당 10원이니까 2만 개를 판다고 봤죠. 그래서 2만 개 최대 제조업도니까 2만 개 곱하기 10원 하면 20만 원이 변동 판매비입니다. 그래서 빼면은 고정 판매관리비는 나머지 93만 원이 고정 판매관리비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고정원가 총액이 나오고 빼면 영업이익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량 판매량 동일할 때는 전부원가 계산이익과 변동원가 계산이익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이죠.